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좋아, 좋아. 이번에 텍스처 룩대 특강을 하게 된 임미르라고 하고요. 지금 스캔라인 밴쿠버 지사에서 텍스처 룩대 파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말씀 못 하시죠? 지금 작업. 네, 그런 거 같아요. 스캐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작업. 예, 지금 오디오 잘 나오고 있는데, 오디오를 지금 아주 네. 제가 꺼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밴쿠버에 온 지는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 아쿠아맨 작업을 시작해서, 그다음에 캡틴 마블을 했고요. 캡틴 마블. 네, 그다음에 이제 스캐너는 마블 프로젝트 많이 하죠. 네, 제가 오고 나서 마블 프로젝트를 많이 마블의 했어요. 여왕이라고 해도 진짜 캡틴 마블 들어올까 봐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거쳐서 게임 오브 스론을 아주 잠깐 참여했다가 그거는 뭐 거의 하지는 않았고요. 제 쇼가 아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맨 지금 이제 곧 개봉하는 Far From Home을 좀 메인 쇼로 해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캐너. 네. 스파이더맨 저기 약간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작업하는데 뭐 에피소드.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마도 어벤져스의 마지막 편이라고 얘기한 것만큼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CG 요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대놓고 CG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미르쌤은 한국에서도 어디서 일을 하셨었나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저는 포스라는 회사에서 4년을 딱 채우고 5년 차 될 때 밴쿠버에 건너왔고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력서를 넣어서 네, LMIA 지원을 회사의 서포트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만들어진 그래서 실력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를 막판에 그만두고 한 2주 뒤부터 바로 여기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인터벌이 없어가지고. 스캔라인을 빛낸 한국분 중에 한 분이라고. 지금 소문이 한국분이 많으세요, 스캔라인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군다나 지금 스캔라인이 굉장히 한국에서 핫하다고 그래가지고. 나이를 물어보는데요? 나이요? 나이는 지원하실 때 나이가 어찌 되셨냐. 그래도 몇 살이었죠? 아니 그래도 나오잖아. 뭐죠? 무슨 비자죠? 워홀 비자. 워홀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에 온 것 같아요. 그거 워홀을 받았는데 워홀을 쓰진 않고 LMIA를 썼으니까. 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취업 준비했습니다. 릴 만들고 해서. 그러면은 보통 한국에서 컴프로 일하시는 분들이 한 4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은 여기 한번 어플라이 하면은 그게 빠른 거야? 보통 정도는 뭐라 그러지? 컴프가요? 컴프가 아니라 텍스처. 텍스처지. 컴프. 내가 너를 보니까 컴프 같구나. 텍스처. 4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개인차가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차가 있는데 2년 해서 오신 분도 있고 3년 보통 3년 정도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있게 돼서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괜찮아요. 더 포트폴리오를 더 쌓고 싶어서 누가 데모릴 같은 거 혹시 보여줄 수 있냐고. 제 데모릴이요? 데모릴을 지금 캐나다 올 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특강 후에 한번 생각해 보다가. 아니 근데 그거 보여줘도 되나? 데모리들은 근데 조금 보여주기 좀 그렇잖아요.
학생 때 데모리니까. 어차피 저희가 데모를 학생 때 아니고 데모리를 공유할 수는 있어도 회사 데모 아니 학생 데모리를 혹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럼? 학생 데모릴은 너무 오래된 한국 회사 건데 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거랑 이제 밴쿠버 넘어올 때 데모릴은 제가 그 부분만 그 영화 어차피 릴리즈 된 부분만 네, 제가 네. 그럼 그 부분만 틀어드릴게요. 예. 네. 그거 언제 틀어주시면 끝날 때? 끝날 때. 예, 끝날 때까지 계셔야지 보실 수 있으신 겁니다. 스테이트. 지금 너무 막 장난하시고 하려고 지금 자, 나가시면 안 돼요. 끝까지 계셔야 돼요. 오늘 네. 점심 약속 다 취소하시고 저녁 약속까지 다 취소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예. 6시간 달려볼 때. 네. 최대한 예. 네, 굶는데요. 자 출발합니다. 저희도 다 굶었습니다. 아, 출발해요. 오늘은 제가 그때 포스터 광고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텍스처 룩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여기 아무것도 모르시거나 초보분들이 많으셔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보통 그 텍스처 룩뎁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 또 질문 중에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텍스처 룩뎁 작업자로서의 자질?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되는가? 그리고 더 잘하고 싶으신 실무자들일 것 같은데 더 잘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될까요? 저만의 워크플로우를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워크플로우랑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제가 마리를 베이스로 해서 캐릭터 룩뎁 텍스처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이게 수업이 아니고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텍스처 하는 과정이나 모든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클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리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보여드릴 테니까 중간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다음에 더 그 특정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던가 하는 거는 나중에 질문을 받아서 모아서 마지막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별풍선. 일단 텍스처랑 룩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료가 지금 조금 그런 관계로 그림판으로 그렸어요. 포토샵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 포토샵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직. 네. 그림판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에다 갈까요? 마리에다가도 할 수 있나요? 저기 아티스트 툴이 뭐가 소용이 있어? 잘 실력이지, 그치? 종이에 그려도 되고. 그럼 저기 목탄으로 그냥 벽에다 그려도. 저뭐 그릴 게 많네. 네, 여기다가 그냥 그리겠습니다. 어디 있냐? 이게 제가 잠시만요. 단축키만 좀 바꿔. 이게 마리가 그 마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 태희쌤이 잠깐 설명해 주시면. 저건 아죠. 용진님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용진님 마리 소프트웨어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제가 싫어하는 파운더리에서 저희도 싫어해요. 라이센스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파운드리가 제일 악독업체. 악독업체 맞아요. 파운드리가 제일 악독업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쓰다가 걸려가지고 그때 라이센스 한 5개 샀을 거예요. 그래도 비싸죠. 1억 정도 줬어요. 이것저것 다. 결국엔 파운더리가 장사를 잘한다는. 네, 4.5 버전입니다. 제일 최신 버전. 포토샵. 모델. 허접. 모델. 보통 저희가 이제 모델링 팀에서 모델이 오면
이제 모델링이 오게 되죠. 이거는 제가 이제 임시로 그 요새 무료로 그 헤드 부분 그 뭐냐 머리 아, 부분. 스캔 데이터 스캔 스캔 받을 수 데이터. 있는 곳에서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스캔 데이터인가요, 그럼? 스캔 데이터를 클린업한 버전인 것 같아요. 무료. 네, 그거는 이제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아서 공유를 해주신답니다. 네, 그래서 모델링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 되게 좋아요, 퀄리티가. 빈티지라네, 빈티지. 그래서 모델링 팀에서 모델링을 해오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텍스처를 입히는 팀이죠. 그래서 텍스처를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을 해서 쉐이딩에 필요한 텍스처를 그리게 되고요. 보통 모델링에서 이런 식으로 UV를 펴주게 되면 텍스처를 뭐 디퓨즈 맵, 글로스 맵 혹은 뭐 러프니스 맵 다양한 해당 회사에서 사용하는 워크플로우 방식 혹은 렌더러에 따라서 필요한 맵들을 텍스처 아티스트가 제공을 해주고요. 그 제공을 해주면 룩뎁 아티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저 UV는 모델링에서 다 펴가지고 오는 거죠? 네. 마야에서요? 마야에서? 네, 마야에서. 마야에서. 스캔라인에서는 보통 렌더 저희가 라이팅 프로그램을 플로우라인이라는 FX 툴 때문에 맥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VFX 인더스트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툴이긴 한데 렌더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모델링 팀에서는 마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팀 마야, 애니메이팅 팀에서도 마야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쨌든 뽑아주면 저희가 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처를 칠하고요.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로 하고 하는지는 뒤에서 조금 더 디지더블 워크플로우를 설명해드리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모델링을 주시면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VFX 쪽이에요, 보통. 워크플로우가 아니죠. 저렇게 문신을 지금 해야 된다는 어떤 무건의 그런 강요? 텍스처, 모델 그거. 그다음에 룩뎁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기도 하고 이제 뭐 회사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회사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스캔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제네럴리스트라고 뽑아요. 그래서 제네럴리스트라고 뽑아서 제네럴리스트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모델링과 텍스처, 룩뎁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처와 룩뎁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팀이 이제 라이팅 팀인데 이제 룩뎁과 라이팅만 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분야가 더 좋다, 이렇게 걸치는 게 좋다, 이렇게 걸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표하면 스캔라인에서는 그 사람의 강점을 그냥 일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라이팅만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스캔라인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어서 보통 텍스처와 룩뎁을 같이 하고요. 모델링 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셋 요까지 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델들이 들으면 좋은 특강이네요. 마리가. 그죠? 그렇죠. 그래서 텍스처를 하는 벌써? 대표적인 툴이 마리 툴이고 텍스처와 룩뎁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툴이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섞어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제한은 두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텍스처 팀은 이런 모델링 그레이 로운 모델링 아무것도 없는 것에 텍스처를 발라서 룩뎁 팀에 전달을 해주고 룩뎁 팀이 머테리얼을 재질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런 단일 텍스처가 아니라 여기서는 디테일한 쉐이딩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보면 이제 리플렉션이나 뭐 다양한 노말이나 이런 것들 연산을 해서 실제 맺히는
뭐 표면의 거칠기라든지 어떤 리플렉턴스라든지 그런 것을 그 레퍼런스 이미지와 최대한 가깝게 실사와 가깝게 표현을 해주는 쉐이딩을 해주는 팀이 룩뎁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회사에서는 룩뎁 팀이라고 하면 텍스처 팀이랑 많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너무 회사 바이 회사라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ILM 같은 경우에 텍스처 룩뎁이 분리되어 있다고 들었고요. 이제 뭐 어떤 회사는 모델링과 텍스처를 같이 아예 묶어버린 회사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참 불분명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장로, 이건 철이 오빠구나. 진지하게 들게.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페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네럴리스트는 다 할 줄 아는 대신에 뭐라고 해야 이게 말이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테이템 제너럴리스트 다 네. 할 줄 아는데 태스크가 조금 다르죠. 스트레스가 많죠. 그냥 이름 다 시키거든요. 그쵸. 할 줄 아는 맞아요. 너 이거 할 수 있니? 네.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못 박히는 거예요. 제너럴리스트가 맞아요.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다 시키잖아. 근데 근데 ILM은 정말 제너럴리스트가 그 인바이러먼털 쪽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회사에서 애니메이션 이런 것처럼 거 하지 않고 회사마다 조금씩 롤이 네, 다르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이 제너럴리스트가 인바이러먼트 하는 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네, 저희 회사는 좀 다르지만 근데 저도 와서 이것밖에 안 하는데 타이틀은 제너럴리스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킬라인만 그런 건지 회사의 특성인 것 같아요. 안 가리고 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해볼래? 했을 때 그냥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라이팅하고 텍스처 룩뎁을 한국에서는 같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안 시키고 이쪽만 타이트하게 시키더라. 그러면 이제 이걸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점은 조금 더 이거에 집중된 조금 더 메인에 가까운 어셋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룩뎁 팀에는 지금 몇 분이나 같이 일하고 계세요? 회사에? 전체요? 예, 전체. 그러니까 텍스처 룩뎁만 하시는 분들은 요새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한 5명 정도였는데 지금 한 1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라이터 분들 중에서도 룩뎁을 하신 분이 있고 또 제너럴리스트라고 해서 다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불분명하긴 해요. 근데 그냥 다 합쳐서 20명 안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내외로. 네, 몬트리올에도 조금 계시고 이제 네, 다른 지사는 제외하고. 굉장히 일자리 많은 편이네요. 네, 계속 뽑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도 계속 보고 있고. 그 룩뎁 아티스트가 많이 필요하긴 하죠. 많이 필요하죠. 여기 뭐 만들 때마다 룩뎁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한국 회사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모델링을 해서 어셋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셋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하나의 캐릭터나 어떤 물체 프랍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외국 회사에 오면 시리즈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큰 이제 영화의 경우에 마블을 예로 들면 이제 뭐 스파이더맨을 만든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써왔던 데이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그 영화를 만들 때 여러 회사가 같이 붙기 때문에 한 회사가 이걸 만들기로 했으면 다른 회사가 또 쉐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쉐어가 되는 부분은 텍스처만 쉐어가 되고 룩뎁 같은 경우는 쉐이딩을 해야 되는데 회사마다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떤 어셋을 할 때 텍스처를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있지만 룩뎁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라이터들이 룩뎁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외국 회사의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한국에서는 여기부터 텍스처부터 이렇게 쫙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ILM이면 ILM, 뭐 이미지 엔진이면 이미지 엔진 그런 데서 이제 텍스처가 공유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쉐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엄청 많은 어셋이 나오는 뭐 게임 오브 드론의 경우에 거진 모든 텍스처 룩뎁 아티스트들이
시간을 이제 쉐이딩을 붙이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쇼에 따라서 또 크기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벤더들이 같이 이 같은 영화에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롤이. 네. 아주 좋은 아주 명쾌한 네. 명쾌한 답변이야? 질문했었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스캔라인 V-Ray 있습니다. 이번에 V-Ray 넥스트 다음 이번 쇼부터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모델링 아티스트들도 어느 정도 텍스처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UV에 관한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팅 아티스트만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쉐이딩을 아셔야 이제 쉐이딩 자체가 저희가 룩 대비 최종적으로 펍을 해도 라이팅에서 트윅이라는 수정을 좀 하죠. 어느 정도. 원래는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제 효율에 따라서 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앞뒤 파트에서 조금씩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텍스처 룩뎁을 아예 타겟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텍스처만 하던가 룩뎁만 하던가 이거는 많이 추천을 안 드려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가 답이네요. 그쵸. 제너럴리스트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링에 흥미가 1도 없어서 정말 제네럴리스트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못하기도 하고요, 모델링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은 접었죠.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로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텍스처 룩뎁은 그렇게 되고요. 샷 작업자에 비해서 인원수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쵸. 기회가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수요는 많으니까 지원을 하시면 좋은 일로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마리가 아주 월드와이드로 쓰이는 아주 스탠다드한 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 툴이라고 보고 있고요. 쉐이딩 기능도 있는데 마리로 뜯어 고쳐서 파이프라인을 회사에서 따로 만들지 않는 한 이거 자체로 쉐이딩을 딥하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브스턴스가 상당히 앞질렀기 때문에 이제 마리도 4.5부터 머테리얼이 나오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머테리얼 라이브러리 만들었어요. 근데 좀 느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스피드 퍼포먼스가 서브스턴스에 비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저는 메인으로는 텍스처를 하는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 말고 서브스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은 이제 룩뎁 쉐이딩을 또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시저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가끔씩 사용을 해요. 뭐 조금 애드하거나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 마리에서 끝내는 편이고 그다음에 마야나 맥스를 렌더링 하는 툴로 사용하고 또 렌더러가 회사마다 다르죠. 스캔라인은 이제 렌더러를 V-Ray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룩뎁 하면서 저희가 샷 테스트도 하기 때문에 라이팅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시면 좋고 또 누크도 컴포지터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가합성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마리, 서브스턴스, 포토샵, 마야맥스, 뭐 렌더러, 그다음에 누크까지. 그래서 조금씩 알아두시면 뭐 딥하게는 아니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기 스캐나이는 맥스 쓴다고 들었는데 맥스도 네. 써요? 맥스 많이? 맥스가 렌더를 거는 메인 툴이에요. 근데 맥스를 그냥 맥스를 안 쓰고 스캔라인에서 거의 다 뜯어 고친 맥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스 커스터마이즈 시켜서. 그렇죠. 거의 파이프라인은 라이팅 툴로 거의 메인으로 쓰고 쉐이딩 라이팅 툴로 쓰고 있죠. 다른 툴로는 안 쓰고. 네. 그리고 GT킴님이 퍼포먼스는 말이 자체가 느리지 않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쓰시는지가 항상 궁금합니다. 최대한 옵티마이징해서 안 느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느려지게 하는 그 작업자들의 헤빗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게 좋고. 대표적으로 어떤 헤빗이 있을까요? 레이어를 계속 만들죠. 머지를 안 하고. 아까워서. 되돌릴 수 없을까 봐.
세이브를 하면 네, 되는데. 근데 과감하게 머지를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머지를 못 하겠으면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뷰포트의 작업창에서는 퍼포먼스가 더 낮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레퍼런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설정해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뷰포트 레졸루션은 되게 높게 보고 있다든지, 바이트를 이제 16 하프나 플로트로 보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프레퍼런스들을 수정해 주거나. 근데 정말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마리는 특히나 메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오비제를 최대한 쪼개서 오는 거죠. 네. 어쨌든 한 번에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면 모든 프로그램이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자신만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네. 세이브, 버지전 세이브 네. 버지전 세이브. 백업도 많이 해놓고요. 마리가 한 번씩 크래시 돼서 다시 안 열리는 최악의 상황도 몇 번 있기 때문에 포스에서는 리눅스를 썼었는데 지금은 저희는 윈도우 쓰고 있습니다. 네. 맥스 때문에요. 맥스가 윈도우밖에 안 돌아가서. 그놈 맥스. 맥스가 맥스를 나중에 아주 롱텀으로 마야로 가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플로우 라인 자체를 이제 다시 빌드업을 마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릴 것 같진 않아요. 플로라인은 네, 스캔라인에 FX. 네. 스캔라인을 그렇죠. 먹여 살리는 툴이. 이거 다메 주션 텍스처는 마리에서 만들고 쉐이딩이나 룩데븐 맥스나 마야에서 하시나요? 텍스처는 마리에서 만들고 쉐이딩. 네, 그렇죠. 쉐이딩을 거기서 하죠. 렌더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스캔을 마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맥스도 쓰다 보니까 맥스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V레이 쓰더라도 맥스의 V레이와 마야 V레이가 다른데 딱 꺼져가지고 쉽게 놀기 좋지. 장점. 네, 그래서 어쩌겠어요. 이렇게 적응을 해야죠. 저도 맥스를 처음 써보는데 맥스를 대부분 스캔라인에 들어온 사람들 맥스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의치 않고요. 회사에서 어쨌든 마야를 썼으면 맥스도 금방 할 거잖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 있네요. UV를 펴고 UDIM 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UV를 펴는 과정이 UDIM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따로 없는데 제가 UV를 펴진 않고요. UV가 펴오면 UDIM을 확인하고 UV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모델링 팀으로 보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스캔라인이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보다. 카리스마 써요. 카리스마. 그래서 한번 스캔라인에 제가 좀 단점 중에 하나는 샷팀이 아니고 어셋팀이기 때문에 어셋은 턴테이블을 돌려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턴테이블은 저희가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턴테이블을 공개한 거 아주 짧게 그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스캔라인 제가 처음부터 모든 워크플로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미지 엔진에서 더 파운드리 주체로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처음 모델링 빌드업 스캔 데이터부터 마지막에 클린업 룩데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마리로 할 수 있는 건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미지 엔진에서 로건을 풀스로 구현한 내용이고요. 여기가 쉽죠. 네. 이샷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 CG. 아마 갈아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룩뎁에서는 캐릭터, 그다음에 일반 물체 같은 걸 프랍이라고 하고 그 프랍,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는 캐릭터고 디지털 더블이라고 하죠. 캐릭터 중에서도
좀 메인 캐릭터, 그래서 좀 모델링 스캔 데이터부터 해서 룩대까지 가는 게 상당히 많은 기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한 디지터블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든 디지터블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레퍼런스도 이렇게 오지 않고 모델링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정교하게 된, 그리고 이 작업은 좀 컸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 아티스트와 룩뎁 아티스트가 분리돼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어셋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작업을 같이 협업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아주 잘 된 텍스처는 아주 고화질과 고퀄리티의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잘 칠했다기보다 레퍼런스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ICT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모델 캡처링과 레퍼런스를 뜨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여러 가지 뭐 회사들도 있고 장치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좋은 장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얘네들은 라이트 스테이지에서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사방에서 빛을 쏴가면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뜨죠. 이렇게 써야 이제 이런 스캐터링이나 이런 것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렇게 많이 오진 않아요, 사실. 네, 저런 식으로 있으면 상당히 텍스트 아티스트들이 작업하기가 좋죠. 그래서 ICT 캡처로 모델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을 받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메쉬 같은 게 클린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팀이 클린업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좋은 거는 이렇게 오면 스페큘러, 그다음에 뭐 특히나 디스맵, 노멀맵, 그다음에 디퓨즈 맵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베이스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텍스처를 사실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스캔을 가져오면 이런 게 당연히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건 폴라라이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텍스처를 받을 때 사람 같은 경우 얼굴이 되게 글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글로시한 걸 레퍼런스로 바로 텍스처를 칠하게 되면 얼굴에 스페큘러가 붙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지워서 레퍼런스 이미지가 오는 게 폴라라이즈라고 하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와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사실 슬픈 일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이 폴라라이즈들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폴라라이즈 된 건지 아닌지. 얼굴의 스펙을 쫙 빼고 디퓨즈 컬러 느낌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 파일로 변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일도 받고 이게 그런 폴라라이즈드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니까 스펙이 안 보여서. 플러스 또 스펙 묻은 것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최종 룩뎁을 만들기 위한 레퍼런스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델링 팀에서 클린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빌드를 기초적으로 하고 기본 가지고 온 모델링을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변환을 시키죠. 조금 메쉬가 적게. 그 나머지 정보들은 디스맵이나 노멀맵으로 컨버팅을 해서 주게 되고요. 왜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 ICT에서 모델링이 대충 오면 거기에서 얘네들 UV도 임의로 펴서 줘요. 그 임의로 펴야 얘네들이 디퓨즈 맵이나 뭐 디스맵 같은 걸 임의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좋지 않은 UV죠. 이렇게 절대 쓰지 않아요. 더 크게 펴야 되고 더 일정하게 좌우 맞춰서 되도록이면 좌우 그 시메트리를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UV를 어쩔 수 없이 변환시키게 됩니다. 모델링 팀이 이렇게 클린업을 하는 과정에서. UV가 변한다는 건 텍스처 팀한테 상당히 큰 출혈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UV를 베이스로 텍스처를 하기 때문에 UV가 변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UV를 클린업하는 과정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 텍스처, ICT에서 온 텍스처를 변한 UV로 트랜스퍼하는 과정을 마리에서 할 수 있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보면 ICT에서 온 모델, 여기선 클린업한 모델, 그 두 개를 최대한 맞춰줘요. 이건 모델링 팀이 포즈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신을 하게 되면 이 모델링 팀 그 스캔할 때
모델이 배우가 정확하게 T포즈로 있진 않죠. 어느 정도 이렇게 애매하게 비대칭 구조로 있기 때문에 그 자세로 그 T포즈를 한 거를 또 리우팀에서 맞춰줘요. 그러니까 최대한 클린업한 모델링을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 그 스캔 데이터에 맞춰주기 위해서 그 면을 최대한 맞춰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RCT 모델 UV를 마리로 텍스처를 컨버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으면 텍스처 아티스트들은 계속 사람 눈, 코, 입을 계속 다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스펙도 다시 지워야 되고. 근데 이 과정을 할 수 있으면 저는 되도록이면 포즈를 맞추고 얼굴 사이즈를 맞추는, 위치를 맞추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 작업을 더 선호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스파이더맨에서 그 피터 파커 디지더블을 했는데 거기에서 스캔 데이터가 잘 왔어요. 그 디퓨즈 데이터도 잘 와서 그 디퓨즈를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그 모델링 팀에서 아예 포즈를 딱 맞춰가지고 잘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데이터가 와서 아예 그냥 베이크를 한 15분 했나? 20분 하니까 아예 베이스가 쫙 들어갔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잘 나오는 부분 아니면 조금 귀 같은 부분 정확히 붙지 않아서 밀리는 텍스처들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웹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RCT 이게 좋은 거죠. RCT 텍스처에서 온 레퍼런스들이 오히려 실제 찍어온 레퍼런스보다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림자가 좀 지워져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그 RCT 레퍼런스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 그 일반적인 레퍼런스들은 본인이 국어를 찾던지 어느 텍스처를 찾던지 해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럴 맵들 혹은 이렇게 지워진 맵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똑같은 걸 계속 그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좋은 요즘엔 텍스처 XYZ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텍스처 디스맵, 그 사람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얼굴 표면에 있는 그런 거친 표현 있잖아요. 그 울룩불룩한 그거에 잘 그려져야 스페큘러가 잘 퍼지거든요. 이제 그런 데이터가 ICT에서도 오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텍스처 XYZ라는 아주 유명한 거의 유일하죠. 그 부분별로 잘 디스가 나와 있는 부분에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로건 맥 해설을 좀 듣고 그리고, 싶었는데 피벗 지금 대박이라고 우리 또 PC맨, XSI맨, XSI맨. 옛날 분인데 소프트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마리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트랜스퍼 다음으로.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리고 이런 자료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눈 하나, 입술 하나, 코 하나 사실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좀 슬픈 일이지만 왜냐면 다 모두 이렇게 스캔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히어로 캐릭터라고 하면 반드시 스캔 데이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회사마다 안 쓴다고 해도 안 쓴다고 하면 너네들은 안 쓰지만 텍스처 아티스트로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요청을 해서 찾아야 돼요. 저도 안 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제가 그냥 뒤져서 거기 그 스캔 데이터에서 스캔 데이터 회사에서 온 그 폴더 안에 다 있더라고요. 카메라 정보도 있고 다 있어서 그것들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스트레스가 좀 적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ICT 트랜스퍼로도 해결되지 않은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그 ICT 레퍼런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칠해주고 있죠. 안 된 부분 트랜스퍼가.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마리 페인팅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썹도 지워줘야 되고요. 눈썹은 이제 따로 퍼로 심을 거기 때문에 이게 눈썹을 퍼로 심는데 그 안에 텍스처로도 검게 들어가 있으면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털 있는 부분은 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머리도 사실 지워주는 게 맞고요. 네.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고 물어보셨는데 한번
네, 질문 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 위에 최영희 님이 제작 시간을 얼마나 주나요 하셨어요. 그 텍스처 룩 때. 너무 달라요. 소장마다 기본적으로 2주는 주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메인, 2주. 그냥 일반 캐릭터의 경우. 아, 그냥 사람 캐릭터의 경우 2주는 시작하고 그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더 안 보이던 부분을 더 요청할 때도 있고 룩대 뭐 턴테이블 이걸로는 모르겠다 더 걸어줘라 했는데 다른 라이팅 셋업으로 걸었는데 또 쉐이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디벨롭을 하는데 일단 첫 패스 첫 번째 윗 버전 한 2주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마리에서 텍스처를 하는데 보내니까요. 나머지 일주일 정도는 룩대를 하는데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널 컬러를 칠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얼굴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은 ICT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찍어온 레퍼런스 이미지나 그다음에 플러스 뭐 텍스처 같은 일반 구글에서 가져온 레퍼런스 이미지로 치워주게 되고요. 이제 또 가장 얼굴에서 사람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맵이죠.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모델링 메쉬로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들을 텍스처로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모델링 팀에서 사실 파주기도 하는데 이게 ICT 맵에서 아예 맵으로 오면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그냥 텍스처로 그리기만 하면 돼서 사실 텍스처로 해결이 되면 텍스처로 하려고 해요. 그걸 굳이 스컬프팅을 안 하고. 아까 질문 다른 분이 질문 뭐예요? 왜 하셨어요? 윗분이 질문하신 게 저한테 와서 아까 UV를 모델링 팀에서 씹혀서 준다고 했는데 UV가 틀린데 이렇게 딱 사이즈는 이렇게. 그러니까 UV가 틀리면 한 가지 조건 맞아야 돼요. UV가 같고 모델링이 변해도 돼요. 그럼 어쨌든 텍스처는 UV 베이스로 가니까. 근데 UV가 변하면 모델링은 같아야 돼요. 그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되면 저희는 텍스처를 트랜스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모델링 팀에서 새로 만든 모델링이랑 ICT 모델링이랑 최대한 붙여줘요. 이렇게. 얘는 모양이 좀 변해도 돼요. 얘를 변하게 해주고 어쨌든 다시 모양 돌아가면 돼요. UV만 트랜스퍼하기 위함이니까. 어려운가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어떡하지? 네. 네, 트랜스퍼. 저는 해봤으니까 알죠. 그쵸. 이거 실무자분이신데 아시죠? 하는 사람은 이런 거는 만약에 저기 이런 거는 미르쌤이 수업을 이제 하시면은 수업할 때 그러면 트랜스퍼를 또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거기 있습니다. 커리큘럼. 저희가 이따가 수업 그 이제 커리큘럼 또 나가니까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UV가 다를 경우에 이렇게 최대한 모델링해서 붙여주면 그 오브젝트의 위치 베이스로 텍스처를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점이나 면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텍스처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정확히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최대한 맞춰주면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 에러도 최대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맵이나 스펙맵 이런 것도 잘 오니까 좋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멀티 채널을 이용을 했는데 왜냐면 디스맵과 스펙맵과 뭐 오클루전 맵을 사용을 했어요. 이 맵은 제가 따로따로 그리면 그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스크래치가 있는데 디스맵을 이렇게 이 채널 하나 가지고 그렸어요. 근데 그 똑같은 위치에 이거를 다른 채널에 가서 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이 세 개는 세트인데 한 번에 그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사용한 방법은 제가 이 멀티 채널을 만들었어요. 포토샵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RGB에 각각의 다른 맵을 넣어서 하나의 RGB 맵을 만들고 그걸 합쳐서 이런 색깔의 맵이 나왔죠. 텍스처 XYZ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멀티 채널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칠해주는 거죠. 이렇게. 뷰포트는 뭐 스펙을 보고 할 수도 있고 디스맵 뷰포트를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맵은 제가 한 번에 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널 카피라는 걸 이용을 해서 뭐 내가 칠한 것 중에 R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노드를 하나 추가해주면 되죠. 그래서 디스맵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발표자가 말하는
뭐 마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디스맵을 그리면서 그 쉐이더를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굴곡을 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쉐이딩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는 걸 굴곡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장점은 뭐 쉐어를 할 수 있어서 채널별로 내가 어떤 레이어나 채널을 텍스처를 그리면 그걸 다른 채널끼리 동시에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수정하면 다른 채널에 있는 게 한 번에 바뀌기 때문에 그 쉐어하는 레이어 쉐어의 장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빛날김님이 멀티 채널을 사용하는 것도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지금요? 그거를 지금 하기에는 방식을 방식이요? 방식이 아까 이건데 다시 알려드릴까요? 자, 네. 멀티 채널. 내가 사용하고 한꺼번에 칠하고 싶은 이미지 3가지를 포토샵에서 RGB로 합치는 거예요. 그거는 아마 구글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RGB로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뽑아내요. 그러니까 멀티 채널이 하나를 칠하면 채널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칠해진다.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칠하시고 멀티 채널 소스가 없는데 칠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 마리에서 여기 카피 채널이라고 있죠. 카피 채널을 해서 여기에 R 선택하시면 내가 칠한 밑에 소스 중에서 R만 이렇게 추출이 되죠. RGB를 제가 다른 채널로 칠했으니까 당연히 R로 하면 뭐 디스맵만 보이고 G로 하면 스펙만 보이고 B로 하면 오클루전 맵만 보이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 잘 설명을 누가 해주셨네요. 네, 그거를 하는 방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실무에서. 왜냐면 어쨌든 멀티 채널로 이렇게 잘 안 오기 때문에 디스맵 정도 받으면 되게 감사하고요. 사실. 하나의 고충 중에 하나는 나 이 맵 있으면 좋아. 이거 주면 안 돼? 했을 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약간 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없어도 되지 이게 돼요. 근데 요새는 이제 하기 싫어. 아니 너가 없어도 할 수는 있어. 근데 너가 그거를 제공해주면 훨씬 빠르게 더 보컬로 나와라고 말을 하죠. 아니면 시간 더 줘야 돼. 라고 얘기하죠. 어쩔 수 없는. 실사보다 정확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쉐이딩 디테일하진 않지만 이런 쉐이딩을 보면서 칠하면서 굴곡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디스맵을 칠해주는 거예요. 모델링 팀에서 지브러시에서 칠하는 방식과 뭐 비슷하죠. 사실 거기. 그래서 뭐 쉐이더 프리뷰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칠한 맵이랑 이 프리뷰를 봤다. 이 정도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2가지 버전을 만들었죠. 저게 CG인데 여기에 노건 버전, 그다음에 얘 클린업된 버전. 근데 진짜 정말 스캔 데이터만 잘 오면 저 정도는 진짜 금방 올라와요. 안 줬을 때가 좀 문제. 이미지 엔진이 저 캐나다 토박이 회사죠? 어디로 팔렸죠? 시네사이트? 지금 아니죠. 이미지 엔진은 어디 회사랑 같이 어디에 하죠? 팔렸죠? 시네사이트. 시네사이트? 아니 시네사이트 같이 합병이 됐어요. 작년. 테크니컬? 아니요. 합병되는 토박이 회사지요. 어디랑 합병됐죠? 승준쌤?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승준쌤은 승준 다 다 알죠? 알아요, 다 알아요. 승준쌤이 아시나요? 시네사이트. 역시. 시네사이트. 시네사이트 맞네요. 합병 전에는 토박이 회사. 네. 디스트릭 나이트도 작업했었고. 그쵸. 그러니까 약간 어셋을 좀 많이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고요. 저희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 이미지 엔진이 디스트릭 9 만들고 나서 그 가능성을 밴쿠버에서 이제 그 VFX 영화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회사들이 그 후로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계속. 디스트릭 9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디스트릭. 이미지 엔진 좋은 회사입니다.
그쵸. 말이 뭐 별거 없어요. 제가 나중에 말이로 보여드릴 건데 엄청나게 사람을 사람같이 보이는 건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디스맵의 퀄리티. 근데 그 디스맵이나 노멀 맵의 퀄리티가 그 표면감의 퀄리티가 디퓨즈 맵이랑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디스맵 따로 그리고 뭐 디퓨즈 따로 그리는데 여기 뭐 모공이 들어가는데 거기 색깔이랑 들어간 거랑 뭐 안 맞는다던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못해도 이건 못하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근데 일반 프랍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만 해도 되게 잘했다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물은 정말 똑같이 하지 않는 이상 못하는 느낌이 눈에 너무 띄어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면과 플러스 이제 SSS 머테리얼을 좀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그런 스캐터링 있는 쉐이딩을 잘 이용을 하셔서 룩랩을 하시면 그 좋은 자료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로 인물 룩랩, 인물만 하진 않아요. 건물도 하고요, 인물도 하고 주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네, 왜냐하면 모든 쇼가 동일하게 인물이 많거나 한 건 아니고 또 어셋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배분을 잘 해주죠. 네. 네, 와서 디지더블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디지더블을 했었고 아쿠아맨 때도 디지더블 했었고 근데 제가 서브스턴스도 사용할 수 있고 말이 사용자라고 하니까 이제 또 일반 프랍들도 많이 주긴 줬었어요. 네. 펄펄풀님이 첫 포트폴리오인데 사람처럼 보이는 게 힘들어서 인물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포트폴리오 처음 만드시는 분들한테 인물을 추천 안 하거든요.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애니메이션도 차라리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 마 사람 사람하지 사람을 마. 건들지 말라. 잘해야 본전이에요. 그리고 잘하기가 회사에서도 어렵고 룩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사람 인물을 네. 만드는 게 그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머리를 쓰셔가지고 사람을 피하시고 좀 잘 나오는 프롭들이 있어요. 좀 메탈릭하고 룩데블 텍스처를 하신다면 하드 서피스 쪽. 네, 하드 서페이스 쪽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유기체 같은 걸 하시려면 그냥 사람 말고 약간 그냥 크리처 같은 거를 간단하게 하셔도 되고 오히려 동물 쪽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어셋에 보면은 중요한 맵으로 해서 뭐 컬러, 디스맵, 스펙 이렇게 만들었다 보여주고 있죠. 인물을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지면 프랍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물을 어느 정도까지 높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프랍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인물이 더 나은 거고 프랍은 더 낮은 어셋이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지금 그런 걸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어셋도 다 중요하고 물론 비중이 좀 있는 건 있어요. 그리고 비중을 그 사람이 그걸 디테일을 쫙 올라갈 수 있냐 시간 어느 정도 주면 그걸 판단해서 그 비중 있는 걸 이제 그 사람한테 줄 뿐이지 모든 어셋은 중요합니다. 비행선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사람 얼굴 텍스처 있는 것만 맞아요. 해가지고 그 사람을 뽑질 않죠. 네. 그리고 인물 텍스처가 대부분이 또 한두 명 뭐 메인 캐릭터 말고는 되게 멀리 나와요. 그리고 디지더블이 되게 좀 작업해서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진짜 메인이 아니면 디지더블이 웬만하면 다 플레이트 쓰고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좀 멀리 막 튕겨서 나가는 부분 이런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포트폴리오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더블만 하는 것도 원치 않고 메인을 오면 당연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프랍이나 무슨 브릿지나 어떤 메인 어떤 시티를 만들거나 할 때 메인 프랍들도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역할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네, 맞아요. 누가 뭘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네, 이거 일단 하고 할게요. 예, 질문은. 일단 질문은 잠깐 멈춰 주세요. 지금 너무 많은 것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 수업 진행이 특강 진행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고 끝이에요. 빨리. 여기 CG 뭐 합쳐서 한 부분 보여줘. 다음에 저거 만든 사람을 불러야겠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스맵 뭐 그거 보여주고 있고요. 파이널 텍스처에서 파이널 렌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룩뎁 작업자고 자기는 텍스처 작업자라서 같이 뭐 베스트 프렌드 하겠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가 되게 밀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두 개를 같이 해요. 어느 회사에서. 그래서 텍스처 한 사람이 룩뎁을 하고요. 진짜 뭔가 큰 프로젝트나 시간이 타이트한데 빨리 진행해야 된다 하면 이제 나눠서 하게 됩니다. 뭐 어느 정도의 텍스처 채널이 쓰였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중요한 텍스처들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마스크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스크들은 룩뎁 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요청을 해요. 룩뎁 아티스트들은 내가 이제 텍스처 아티스트들이 뭐 디퓨즈, 스페큘러, 디스맵 이런 걸 줘서 했는데 룩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눈썹 부분 혹은 여기 스크래치 부분에 스페큘러를 더 줄여주고 싶어. 근데 다시 가서 텍스처 아티스트들한테 이거 다시 밸류 낮춰서 다시 펍해줘 라고 말하기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걸 생각해 텍스처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다양하게 그려줘요. 얼굴에 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물기 있는 텍스처를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쉐이딩 팀에서 물기 그 마스크만 그려서 그 위에 쉐이딩을 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룩 디벨롭먼트를 합니다. 룩뎁이라고 하면 보통 텍스처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스크랑 그다음에 뭐 디스맵을 섞는다던가, 그래서 레이어를 섞는다던가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파이널 룩을 디벨롭을 하는 팀이죠. 쉐이딩. 뭐 얘네가 컬러가 안 나와서 그레이딩 했다 뭐 이런 거고요. 지나가면 마스크 보여주고 있고. 이 정도? 뒤에는 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저거는 샷팀인데 이제 라이팅 팀에서 이거 진짜 내가 쉐이딩이 맞는지 정말 잘 확인하고 싶어 하면 이게 좋은 예예요. 턴테이블이고 ICT에서 찍은 레퍼런스 이미지로 사방에서 라이팅을 싸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쉐이딩을 비교하는 거죠. 특히 사람은 SS 쉐이더를 쓰기 때문에 라이팅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특히 뒤로 갔을 때 이 스캐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확인하려면 이렇게 라이팅 한번 세팅을 해서 돌립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요. 문제는 그냥 턴테이블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로건의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서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셋팀은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샷이 진행이 되면서 뭔가 다치는 캐릭터다 그러면 그 베리에이션 버전을 막 되게 많이 만들어요. 뭐 1차로 맞아서 어디가 어느 정도 아픈 거, 그 피가 마른 버전, 그다음에 또 2차로 또 다친 버전, 그다음에 죽기 전 버전, 뭐 무슨 버전 해서 쉐이딩 버전을 상당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한 번 1차를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거의 샷 파이널 갈 때까지 계속 디벨롭을 하는 거죠. 뭐 계속 마스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플레이트 레퍼런스 삼아서 CG를 만든 거. 파이널 디테일을 더 했다. 렌더를 걸어보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안 되는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그냥 텍스처적으로 아예 넣어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뭐 작은 디테일을 더 넣었다. 이거 이제 샷에 넣어보고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연기를 해서 갈아친 거죠. 그리고 이제 퍼팀은 따로 있어서 회사에 퍼팀이 이제 그루밍 해서 주면 룩뎁 팀에서 헤어 쉐이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하이 퀄리티의 디지털 더블의 워크플로우 과정이고요. 이제 그냥 브로드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이제 텍스처 룩뎁 작업사로서의 자질, 노력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텍스처로서는 조금 더 예술적인 면, 그리고 디테일에 대한 레이어 관리 물론, 마리 같은 그런 게 좀 더
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칠한 게 뭔가 디테일 있게 칠했는지 볼 수 있는 눈이라고 보면 룩뎁 팀은 조금 달라. 좀 테크니컬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렌더 타임과 쉐이딩, 그 재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테크니컬적인 면이고요. 그리고 라이팅 팀에서도 쉐이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드를 어떻게 짜냐. 전 노드를 이렇게 많이 만드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프랍을 시작하거나 할 때 레퍼런스를 보고 레퍼런스를 정리하는데 거의 하루를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했을 때 뒤에 텍스처가 룩뎁이 잘 되고 결국엔 이제 포토리얼리스틱한 어셋을 만드는 게 목표죠. 최대한 무조건 똑같게. 뭐 이 정도는 됐어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똑같게 가면 돼.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샷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팅 작업 경험 있으시면 도움은 돼요. 뭐 꼭 라이팅을 알아야 돼요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원래 라이팅 작업자로 시작을 해서 한 2년차 때 텍스처 룩뎁으로 전향을 한 쪽이라서 라이팅 작업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뭐 모르셔도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드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노드 다 쓰고 알아야 된다는 전제도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노드를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노드를 피할 수 있어요. 전 노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거워서. 그리고 노드를 써야 되는 어셋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안 해봐서 그럴 수 있지만 어떤 프로젝트에는 뭐 어떤 큰 선박 같은 걸 하는데 노드가 800장이라고 했나? 유dim이? 이제 그런 걸 다 프로시저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인팅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시저얼을 하는데 마리에서 노드가 편하다고 노드를 쓰시긴 하더라고요. 노드를 쓴다고 해서 절대 가볍지 않고 뭐 익스포트 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노드를 뭐 쓰라고 하면 노드를 쓰시면 돼요. 뭐 다른 건 없죠. 노드 열어서 쓰시면 되죠. 뭐 다른 건 없고 저희가 여기서 레이어에서 레이어를 추가하면 새로 생기거든요. 그냥 그 차근차근 쌓아가면 누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누크처럼 이 위아래 탑다운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 마리의 노드 방식을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건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프로시저얼 작업을 거의 마리에서 하지 않고 서브스턴스에서 하기 때문에 페인팅하는 작업만 마리에서 하고 있어요. 마리 페인팅을 할 거면 노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씩 쉐어하는 게 불편하다. 노드로 하면 알파 같은 거 쉐어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노드에서도 그냥 레이어를 쓰면서도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해가면서 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 하면 노드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전혀 없고 그게 룩뎁에서 텍스처를 뽑는 그 사람의 조건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써야 된다. 그럼 쓰시면 돼요. 그때부터.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서페와 마리의 차이는 고해상도 작업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머지않아 서페가 고해상도까지 지원한다면 굳이 마리를 써야 하나요? 고해상도 작업 말고 마리에 다른 이점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누가 고해상도죠 그럼? 마리가 고해상도인가요? 아 맞네요. 고해상도 네. 작업 말고는 네. 서브스턴스도 고해상도인데 차이는 고해상도 작업이라기보단 페인팅 위주냐 프로시저얼 위주냐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직 서브스턴스 페인터는 유딤 크로스로 유딤이 여러 장 있을 때 한 번에 칠하는 기능이 없어요. 왜냐면 유딤 베이스가 아니고 그냥 유딤 한 장 한 장 베이스라서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유딤 몇 장이 없으면 프로시저얼로 작업해야 되면 전 서브스턴스로 가고요. 이렇게 텍스처, 레퍼런스 이미지를 아예 프로젝션을 때려야 될 때는 무조건 마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대 50으로 쓰고 있어요. 한쪽이 한쪽을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제가 듣기로는 마리에서 강점인 유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크로스 할 수 있는 이 기능과 그다음에 프로시저를 상당히 빠른 퍼포먼스로 작업할 수 있는 기능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쉐이딩하는 기능 그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테크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들도 알고 있지만 쉽게 마리가 서브스타 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브스타가 쉽게 마리 쪽으로 가지 못한 이유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유딤을 못하는 이유고요. 마리도 노력하고 있지만 쉐이딩을 쉽게 할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뭔가 누가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마야와 지브러시 같은 그런 아니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머드박스와 지브러시가 처음 나왔을 때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엔 지브러시가 그렇지. 지브러시. 머드박스를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뭐 사용하셔도 나 머드박스 사용하면 마리보다 더 마리처럼 나올 수 있는데 하면 쓰시면 되고 제한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영님이 디퓨즈 이미지를 디스로 전환해서 만드는데 디퓨즈랑 디스가 딱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쵸. 디퓨즈는 어두운데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튀어나온과 들어감이 꼭 디퓨즈 컬러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프랍은 범프까지 쓰죠. 디스까지는 안 가고 그래서 범프를 디퓨즈 베이스로 컨버트하긴 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그래서 디스맵을 따로 파는 사이트가 있는 거고 디스맵 소스가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보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게 디퓨즈 레이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데는 모공이니까 색깔도 좀 어두울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 맵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모공 라인이죠. 모공 라인이 들어가 있고 그 대신에 여기 보면 검버선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주름 빼고 이런 컬러링만 된 거. 이거는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노멀에는 무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어느 전반적으로 모공 표현만 되어 있죠. 혹은 주름, 입술 주름, 주름과 모공의 위주예요. 그래서 같은 맵을 쓰기는 사실 디테일한 작업에서는 어렵고 이런 것들 그냥 색깔은 없고 범프감만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맵이 다르죠. 사용 고에서 너무 많다. 잠깐만. 어떻게 했죠? 그래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준비한 것부터. 제가 일단 이거는 소스를 받은 거예요. 제가 칠하진 않았고 소스가 디퓨즈랑 노말이랑 글로스랑 스펙이랑 뭐 캐비티 맵도 있고요. 뭐 마이크로 노말 맵 이런 거 있는데 그냥 간단히 그냥 다 맵을 쓸 필요는 없고 필요한 맵 내가 만들고 싶은 룩 맵에 필요한 텍스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16K, 8K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또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 레퍼런스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레퍼런스 이미지가 이 정도 해상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저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레퍼런스 이미지는 아직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다 찍어오긴 했는데 살짝씩 이 정도 사이즈로 왔지 이렇게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자료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디퓨즈 맵을 진행을 하고 또 글로스 얘는 스페큘러 맵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자기가 어떻게 쉐이딩을 하냐에 따라서 스페큘러 맵을 쓰는지 안 쓰는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큘러 맵을 사용하지 않고 글로스 맵만 사용한 다음에 IOR로 쉐이딩을 하는 편이고요. 스페큘러 맵을 사용해서 스펙 어마운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어디는 스펙이 많이 맺히고 적게 맺히고를 맵으로 얘는 뽑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맵을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플로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디퓨즈랑은 또 다른 맵이에요. 물론 베이스를 디퓨즈에서 가져왔지만 그 위에 추가 작업을 해준 것들이에요. 눈가나 이런데
리플렉션이 적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요한 맵 중에 하나가 원래 디스맵인데 이거는 뭐 노멀 맵을 그 ICT나 이런 데서 해오면 노멀 맵이 뽑혀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노멀 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이트 맵이나 디스맵 가지고 노멀 맵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마리에서 하이트 노멀이라고 있죠. 이렇게. 제가 이거는 초보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급자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맵 있죠. 그래서 주름 같은 거 이런 게 돼야 스펙이 잘 깨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리 안에서는 쉐이딩을 제가 정확하게 하진 않지만 그 마리 안에서 쉐이딩을 간단하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쉐이더를 보시면 저는 이제 아놀드 스탠다드 서페이스 쉐이더를 썼어요. 왜냐하면 일반 V레이 머티리얼도 들어가 있는데 스캐터링이 작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스캐터링을 살짝 켜놓은 상태고요. 그래도 뭐 이런 리플렉션 엣지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쉐이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스펙 노멀을 꺼볼게요. 노멀 맵의 중요성. 디퓨즈를 아무리 발라도 사람 같지 않다. 얼굴이 막 플라스틱 댐처럼 만들어 놓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디지더블을 디퓨즈 칠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나는 디퓨즈 정말 잘 칠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사람 룩이 안 나온다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디퓨즈를 아무리 잘 칠해도 리플렉션과 스펙을 깨주는 노멀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사람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쉐이딩을 다시 보면 노멀이 없을 때는 이 정도죠. 상당히 많은 퀄리티가 저는 노멀과 디스맵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빛이 흘러 이런 질감이죠. 아주 맨들맨들한. 근데 정말 노멀 맵만 제대로 잘 만들고 혹은 디스맵 똑같아요. 만들면 이 스펙을 깨줘요. 알아서. 그럼 이런 식으로 깨지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쉐이딩은 아니지만. 스펙을 깨줘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시하지 않지만 리플렉션은 느껴지면서 얼굴에 반질반질하지만 또 과하진 않고 또 스펙이 깨져야 되는 부분 이런데 모공은 또 리플렉션이 적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퀄리티를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디퓨즈에 너무 어느 정도 투자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디스맵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좋은 쉐이더가 아니어서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야에 가져가서 쉐이딩을 했어요. 마야에서 렌더 V레이를 사용해서 대략 쉐이딩을 했고요. 그래서 쉐이딩을 하면 좀 더 SS나 GI 느낌이 잘 나오죠. 스펙 같은 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맺히고요. 있는 맵만 사용을 해서 SS도 그냥 R서페이스 쉐이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쉐이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맵 체킹을 할 수 있고요. 리플렉션이 상당히 많이 맺히죠. 사람 얼굴이 상당히 많이 맺히는 편이에요. 근데 맺혀도 되게 번쩍번쩍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노멀 맵 때문에. 누크로 보면 누크 패스로 그냥 확인하는 거죠. SS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쉐이딩에서 GI도 켜줘야 됩니다. 이거 할 때 GI 안 켜시고 렌더 걸보면 상당히 어둡게 나와요. 라이팅에서 느껴지는 범프감이 있죠. 그다음에 리플렉션 상당히 전반적으로 되게 많이 맺혀 있고 거기서 이제 스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만들어서 이런 스펙을 형성을 해야 사람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이 스펙이 없으면 정말 밋밋해 보여요. 그래서 범프 노멀 이 범프 노멀을 패스를 렌더를 걸면서 계속 확인을 하시면 그 서페이스가 얼마 정도 깨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를 넣어도 되지만 디스 자체가 무겁거나 디스를 걸면 그 모델링을 컴파일링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디스에 따라서 모델링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디스맵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노멀 맵으로 전환해서 렌더가 좀 더 빨리 걸리게 할 수 있죠. 다음에는 그리고 일단 시간이 돼서 칠하는 걸 굳이 제가 보여줄 필요는 없죠. 뭐, 칠하는 건 그냥 칠하는 건데 레퍼런스로 그렇죠. 뭐, 그러면 색칠 공부? 네, 그냥 칠하는- 색칠 툴 해서 칠하시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칠하고 마스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칠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냥 대충 해볼게요. 제가 레퍼런스 아까 이미지 누가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폴라라이즈드 레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스펙이 지워진 거. 뭐 이런 레퍼런스면 여기 이런 게 지금 다 스펙, 리플렉션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칠하면 안 되죠. 디퓨즈는 말 그대로 컬러 정보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쉐이딩에 대한 레퍼런스는 될 수 있지만 텍스처 소스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소스를 받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일단 포토샵을 가져가서 스펙을 다 지웁니다. 스탬프 툴을 이용하든지 해서 고르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와서 칠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바릅니다. 마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 말고 한 중간 정도의 퀄리티로 나와야 되는 건 바르고 스펙을 그냥 마리에서 지워요. 마리에서는 페인팅 툴이 정말 좋기 때문에 빠르게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페인팅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크게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고 제가 그냥 이 사람은 없고 퀄리티도 많이 높진 않지만 한번 칠해볼까요? 얘 말고 아까 그 로건에서 한 것처럼 만약에 제가 어디에서 디퓨즈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멈췄나요? 멈췄어요? 멈췄네. 말이. 진짜요? 역시 말이. 안돼. 말이 너무 잘 꺼져. 됐다. 좀 기다리면 나와요. 마리가. 마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마리가. 같은 사람이 아닌데. 말이 4.5가 에러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각자 뭐 채널로 돌아가셔서 뭐 어디를 뭐 바꾸고 싶다. 그럼 칠하시면 됩니다. 선택해서. 뭐 없는데 이제 프로젝션 할 거를 이제 마리에서 프로젝션은 카메라 내가 보고 있는 카메라 기준이라서 사이드로 가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칠했어요. 길이 여기가 칠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초 수업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 늘어나겠죠. 왜냐면 내가 보고 있는 상황의 베이스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로건에서 보시면 그 엣지는 칠하지 않게 해주는 마스크 세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페인팅. 마스크 엣지 마스크라고 있어서 여기 엣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부분은 안 칠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늘어나서 안 쓸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로건에서 아까 연두색 엣지로 나왔던 거 있었죠. 그거였군요. 이런 식으로 좀 라운드진 오브젝트에 많이 씁니다. 공 같은 거 칠하거나 너무 엣지 지워주기가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다시 레이어. 응. 맞았다. 아씨. 살았어? 꺼졌어요.
지금 마리가- 컴퓨터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마리가 무거운 놈이긴 한가 보네요. 마리를 쓰려면 컴퓨터 좋아야겠네요. 룩뎁 작업자가 회사에서 제일 비싼 컴퓨터 써. 아, 그렇군요. 음, 페인트 스킵하셔. 뭐. 회사에서는 거의 비디오 카드가 중요한 거죠? 네 GPU. 그 저희가 그 RTX 2060을 쓰고 있는데 코드로 코드로 훨씬 나은가요? 아 이런 그래픽 카드 아니 저기 마리 이건 코드로 말이 마리는 그래픽 카드 특성을 너무 많이 봐서 거기에 보통 있는 어떤 게 좋다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대부분 그걸 사야 돼요. 코드로 가지고 제일 비싼 거. 오. 마리가 그러면은 코드로가 좀 안정적이긴 하죠. 마리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막 서브스탠스 너무 앞에 그거는 뭔가요? 그거는 서브스탠스. 상관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거는 오히려 코드로보다 그냥 RTX 아니 그냥 엔비디아 보통 우리가 쓰는 우리 네. 게임할 그런 때 쓰는 그렇죠. 게임할 때 쓰는 그게 훨씬 좋고 서브스탄스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GPU 램. 쿠다 네. 그래서 10 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서브스탠스가 나중에 잡아보고 모두 되는 동안 저 커버처나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맵은 어디서 뽑으시나요? 하고 서브스탄스 페인터에서 무조건 뽑습니다. 서브스탄스 페인트에서. 너무 빨라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어, 절대 마리에서 뽑지 않아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게 오토세이브 같은 되나 보네요. 이거 사람들이 또 세이브 안 되는데 왜 됐지? 아닌가요? 이것도 불러야 되는데 또 뭐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도 뭐 보여줬던 건가 저기 그렇지 않은 게? 그리고 최영희님이 네. 프로젝트별로 특징에 맞게 사용하는 브러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나중에 재사용하고 그러나요? 하고 브러쉬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브러쉬는. 브러쉬가 제가 쓰는 거는 말이 베이스 1 이거밖에 안 써요. 칠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성재님이 프로시저럴 텍스처링 하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패턴을 깨죠. 패턴을 깨는 프로시저얼로 하면 하나를 깔면 패턴이 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깨는 또 다른 스케일, 크게 스케일 해서 또 깨고요. 깨고 깨야 돼요. 깨고 어쩔 수 계속 없어요. 깨야. 그래서 프로시저얼이 무거운 건데 그런 프로시저얼 연산이 서브스탄스가 훨씬 더 빠르고 그거를 쉽게 깰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접근할 때 레이어 겹쳐서 네네 여기 프로시저얼 할 수 있는 레이어들 있죠. 마리에도 이게 너무 느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뭐 아까 길을 칠하면 이 부분 칠하면 그럼 이제 이 부분 안 칠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날아가죠. 그냥 그런 건 마스크 하나의 기능이고요. 무서워. 그래서 뭐 여기 눈썹을 지운다, 지워볼까요? 이거는 이제 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냥 보고 괜찮게 칠해야 돼요. 이렇게. 칠한다는 말이 좀 정겹게 들리는 거 같아요. 칠한다. 텍스토에서는 텍스처 아니고 텍스처 페인터 텍스처 페인터 브레이크 하는 건가요? 스물시 같은 엣지를 정리를 해줘. 포토샵이랑 비슷하네요. 뭐 하나만 하면 뭐다 알게 되죠. 제가 마리가 저 맥스에서 나오는 페인트라는 툴을 많이 썼는데 맥스는 맥스 페인터 3D 페인터라는
없어요. 페인트네요, 그냥. 네, 페인트. 그래서 약간 멍 때리면서 계속 칠하는. 나 노래 들으면서 네. 노래 들으면서.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우는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꿀잠이네, 꿀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꼭 하고 있으면 다른 분도 친구들이 재밌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제 홈색이 페인트로 전향하는 순간이 되겠네. 근데 힘든 거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이 계속 움직여야 되고 렌더 할 때는 제가 라이팅 팀 할 때는 렌더 걸어놓고 한 쉬거든요, 살짝. 근데 이거는 계속 손목 움직이니까 손목이 살짝 힘들죠. 룩뎁 할 때, 쉐이딩 할 때 좀 쉬고요. 이 텍스처 할 때는 집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델도 맞아요. 모델. 모델 집중을 안 하면 퀄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집중. 되게 피곤해요. 그럼 라이팅이랑 FX가 제일 좋은 거네요. 그렇죠. 아, 시메트리 썼어야 되는 시메트리 안 썼네. 이거 미러 기능 쓰면 되죠. 레프트 투 라이트인가요? 알파로 아까 칠해준 부분을 알파로 치워줘. 그냥 뭐 계속 페인팅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느려지고 막 느려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옵티마이즈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채널을 관리하는 과정, 뭐 그런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텍스처 워크플로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질문을 조금 읽어가지고 하겠는데요. 888님이 고해상도 인물 레퍼런스가 없어서 조각조각 모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인물 얼굴을 텍스처 할 때 좀 더 닮게 보이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고해상도 다른 사람 텍스처를 갖다 쓰면서 작업해야 하는지 아니면 만들고 있는 인물 저해상도를 조각조각 붙이는 게 더 비슷하게 만드는 길일지 물어보셨어요. 나 지금 저 지혜 못했어. 더 고해상도를 찾아보는데 하루를 더 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시간을 더. 네, 그걸 찾기 전까지는 저는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간 나와요. 소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스가. 근데 소스를 모았는데 서로 다른 라이팅에서 찍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만약에 다른 라이팅이 있었을 때 어떤 게 맞는 라이팅을 선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른 라이팅 소스를 한 가지 색으로 맞추는 게 중요해요. 같이 맞춰놓고 칠하고 같은 퀄리티로 칠한 다음에 색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여러 소스들의 톤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니어 라이팅 아티스트가 텍스처 작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니어 라이팅이 텍스처요? 예, 간단한 컬 룩뎁 작업까지는 회사에서 병행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같이 작업하시면 좋죠. 작업하시면 좋습니다. 네, 하면 좋은데 여유가 안 되시면은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열정 있으시면은 하면은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어차피 라이팅 아티스트가 텍스처 룩뎁을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 라이팅 텍스처 룩뎁이 한 팀은 아니어도 같은 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작업을 막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라이팅 팀이 작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무조건 앞팀부터 작업이 이렇게 가잖아요. 작업이 뒤에 라이팅이 붕 뜰 때 이 사람들을 텍스처 룩뎁을 시켜요.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근데 그때 텍스처를 못하면 그냥 노는 거죠, 사실. 노는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냥 놀면 되지만 외국에서는 라이팅 지금 필요 없어. 그럼 얘는 너 나중에 와 하는 거고요. 너 텍스처 룩뎁도 할 수 있어? 그럼 넌 그 사이에 그 일을 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질문은 텍스처링 XYZ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들은 어떤 거예요? 텍스처링 XYZ가 뭐죠? 사이트 이름입니다. 아주 훌륭한 소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그것 때문에 지금 텍스처의 트렌드가 바뀔 정도로 아주 훌륭한 소스를 제공합니다. 소스 장사예요. 텍스처는.
그러니까 누가 고해상도로 잘 찍어놔서 텍스처하기 좋게 만들어놨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디스맵이 를 잘 해놓은 회사고 디스맵 전문으로 얘들이 장사를 하는데 네, 뭐 타노스 세트 막 이렇게 해서 타노스에서 사용할 때 뭐 이거 썼다. 그래서 그 이런 디스맵 소스만 팔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 채널 저희 회사에서도 그냥 다 받아서 쓰고 있고요. 다 모든 경우를 쓸 필요는 없지만 뭐 여자 남자 잠깐만,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시는데? 마이크 볼륨을 조금 높여줄 수,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시는데?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볼륨을 높여주세요. 볼륨을 높여 본인의 볼륨을 작게 들리시는 분도 있고 투자할 같이 저는 사람 텍스처라면 이거 사시길 권장드려요. 다른 사이트가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가 거의 혼자라요. 학생분들은 사람 건들지 마시고요. 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제너럴리스트로 릴을 만드신다. 텍스처 룩해서 막 다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사신 분도 계세요. 제가 네, 사신 학생들도 많이 봤고 한 세트로 여기 멀티도 있고 좋은 룩을 만들어내려면은 어느 정도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보면 이제 사람이 부위별로 다 디스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주름 모양도 다르고 뭐 이거는 지금 손등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손등 부분 따로 있고 사람이 목도 다르고 왜냐면 얼굴에 리플렉션이 흐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네. 최영희님이 만약에 30마리의 호랑이 텍스처를 만들어야 한다면 무늬를 다 다르게 칠해야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요? 다르게 칠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대호를 할 때 몇 개 만들었더라? 6개 만들었는데 8개의 텍스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뭐 없고 그 다른 호랑이들을 찍어왔죠. 그래서 옆모습만 사실 있어. 옆모습이랑 앞모습만 찍어도 정확히 패턴이 똑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막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이어지게. 근데 결국엔 레퍼런스를 다른 걸 찾으셔서 다르시고 그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로 본인이 아티스틱하게 좀 베리에이션을 주셔야 되는데 어렵죠 사실. 저는 진짜 손 페인팅을 싫어해요. 정말 리얼리스틱 하려면 그거에 맞는 레퍼런스를 찾으시고 제가 호랑이 할 때도 레퍼런스 엄청 찾았는데 되게 많던데요. 요즘 뭐 그거 이미지 호랑이. 네, 이런 거 해도 통 밑에 근데 이 고해상도가 없을 수 있지만 아들, 형제, 며느리 다 모여있네요. 이런 사이드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무늬는 뭐 칠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그때 대호에서 할 때도 직접 그 부산에 동물원에 가가지고 그 종류별로 찍어 왔었는데 그때 찍어온 걸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그 찍을 때는 다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텍스트를 칠하면 왜 이 부분이 없지 생각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무조건 구글로 찾아서 메꾸고 있습니다. 배 같은 걸 찍기가 어려워가지고 호랑이를 그때 배를 엄청 찾았던 거예요. 뒤집어진 호랑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이 질문은 아닌데 서페에서 작업해서 마야 V-Ray에서 렌더할 때 서페에서 작업한 거랑 조금씩 다르게 나오던데 서페랑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게 렌더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서페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잘못 쉐이딩 하신 거. 잘못하신 겁니다. 제대로 하세요. 근데 아니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이 서페의 느낌과 정말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렌더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메탈인데 얘가 갑자기 메탈이 안 나와. 그거는 메탈을 안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 아니면 HDR 소스를 똑같이 쓰면 그쵸. HDR을 같은 환경에 하셔야 똑같이 거의 나와요.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그쵸. HDR을 따로 샷에서 가져와서 저희는 세팅을 하지는 않고 쓰긴 하는데 어쨌든 PBR 쉐이더를 쓰기 때문에 서브스턴스에서는 어떤 라이팅 환경에서도 메탈은 메탈 같이 나와야 되고 비메탈은 비메탈처럼 나와야 되고 더러운 더티는 더티 같이 나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물론 라이팅 환경이 바뀌면 그게 똑같지 않고 살짝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워크플로우를 잘 따라 하셨다면 같아야 돼요. 저는 같은 걸 생각하고 항상 서브스턴스에서 작업해서 뽑아서 렌더를 걸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게.
그다음에 마리 세이브 파일은 아카이브로 저장해서 백업해 두시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네. 회사에서 백업하라고 할 때는 아카이브로 저장합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질문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지금 수업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수업 이제 2주 후에 하실 거잖아요. 네. 네, 텍스처링. 그거를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그때 오. 이거 아직 공개된 게 아니군요. 공개된 게 아니죠. 13일 날 하는데 13일 날. 한국은 14일. 14일입니다. 14일. 일요일. 오케이. 2주부터 시작하는 마리 텍스처 페이지 클래스고요. 이게 아주 지금 뭐 마리를 어느 정도 쓰시는데 응용만 뭔가 하시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를 처음 써보시는 분, 그다음에 여기 수업 대상 있죠. 그래서 마리를 사용해서 텍스처 룩뎁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아티스트. 그래서 제가 뭐 룩뎁 텍스처 말고도 라이팅이랑 모델러 아티스트들도 적은 게 이제 본인이 포포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작업을 제너럴하게 하실 때 텍스처 룩뎁도 본인이 해야 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목적은 8주간 수업을 통해서 마리 툴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다지고 실습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는 이제 툴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랑 똑같이 나요는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실습을 하겠지만. 근데 그거를 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거를 도달하는데 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워크플로우, 뭐 툴에 이제 실습과 피드백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게 적었어요. 뭐 물론 다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적으면 8주인데요. 초반에는 아예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딤 개념, 그다음에 텍스처에 필요한 모델링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마야를 이용을 해서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야에서 유딤을 체크하는 방법, 텍스처에 필요한 유딤의 방식, UV가 어떻게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고 마리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는 데까지 아마 한 첫 주 정도? 이 모든 거는 조금씩 미뤄지거나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써있는 내용들은 다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칠하는 거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어와 채널의 개념에 대해서 베이직하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제 칠할 때 마리에서 칠하는 원리, 뭐 버퍼랑 베이킹을 하거든요. 이 원리, 마리만 사용하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컬러 스페이스, 마리에서는 어떻게 컬러 스페이스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서는 실제 프로젝션, 그냥 브러쉬로 칠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쨌든 마리를 가장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 이미지 레퍼런스를 프로젝션 때려서 실사 이미지랑 똑같게 사실적으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로젝션에 대해서 따로 3주에서 깊이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스크도 하나의 큰 부분이라서 마리에서 제공하는 마스크 옵션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다 적진 않았는데 뭐 설명을 리스트를 말해드리면 뭐 디스플레이, 프로퍼티스, 브러쉬 설정, 그다음에 지운다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채널 베이직, 뷰포트 아니다 그 3다. 네, 뭐 말키 툴이나 슬러트 툴, 리프트, 뭐 클론, 블러, 필터, 필, 미러, 시메트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프로젝션과 페인팅하는 툴을 집중적으로 위크 3에서 배우고요. 제가 이거를 빨리 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실습을 바로 위크 4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간단한 프랍을 진행을 같이 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주제가 레이어 채널을 디테일하게 파고, 그 다음에 알파와 어저스먼트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후반 HSV나 HSL을 이용해서 이제 컬러를 통일시키는 법, 컬러나 이제 명도, 채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런 걸 위주로 한 실습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를 제가 뭐 그때 완성의 목표는 아니고 실습의 목표예요. 그래서
모델링이랑 레퍼런스 기본적인 거는 제공을 해드릴 거고 본인이 그 다음 주까지 최대한 이 배운 것을 베이스로 해서 혹은 더 트라이 해볼 수 있겠죠.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기능도 최대한 그 풀업을 실습을 해봅니다. 그 다음 주에서는 프로시주얼 마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시주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프로시주얼 레이어 종류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뭐 컬러나 타일드나 트라이 플래너 개념, 그다음에 엑시스 마스크, 커버처, AO 맵 마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시주얼 맵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간단하게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뽑아올 수 있는 그 맵들 있잖아요. 어디셔널 맵들. 커버처, 티크니스, 그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이런 맵들은 제가 이제 강력하게 서브스턴스에서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다른 기능은 안 하고 그 맵 뽑는 것만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잠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응용, 레이어 사용에 대한 응용, 옵티마이징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머지 하는 거나 베이크 하는 거, 그다음에 레이어를 쉐어하는 거, 그다음에 임포트 하는 거, 그다음에 텍스처를 익스포트 하는 것까지 최종 맵을 뽑아내는 것까지 그리고 실습도 또 따로 할 걸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는 또 프로시주얼 텍스처가 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랍을 또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게 실제 칠해보지 않으면은 제가 툴을 알려드려도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그 위크에 배운 내용들이 메인으로 적용되는 프랍을 하나씩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크 6번째에서는 기타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팔레트들, 그다음에 마리 프로젝트 아카이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고 또 그 응용, 조금 더 응용이라고 할 것 같아요. 툴에 있어서 응용, 뭐 셀렉션 그룹이라든지 프레퍼런스 옵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마리를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하키들 하는 방식, 그다음에 마리는 어떤 식으로 캐시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가 디스크 캐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마리 자체가 까다로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해주지 않으면 쉽게 꺼져버리고 프로젝트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쉽게 그 아티스트들이 마리 탓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마리 탓인 것도 있고 마리 탓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런 뭔가 트러블 슈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걸 시도를 해봐라. 그래서 대표적인 FNQ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적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노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드 기능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7회차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숙달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차람 페인팅과 메인 프랙티스, 메인 실습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두 가지인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칠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을 칠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7회차부터 각자가 하나씩 실습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람 하나랑 사이파이 관련된 하드 서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씩 진행을 해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 시간 내에 되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떤 걸 응용하면 좋다 하는 부분, 여기에 이제 텍스처 트랜스퍼가 들어가고 또 오브젝트가 모델링을 변형했을 때 버전업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는지가 조금씩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과제가 나갈 때 네. 저희가 그런 어떤 모델이나 이런 거를 제공을 해주나요? 네, 학생들이 제가 실습을 할 수 있게? 네네네, 제가 제공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네, 무료 배포가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 구입해서 해도 되죠. 예, 그래도 네. 됩니다. 네. 사진 방송이 안 하는 비버하우스에서 비버에서 하우스에서 준비를 해드려야죠. 저기 용진 쌤이 찾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을 또 잘하시고 네. 또 여기 저희 모델러 이제 분들이 마이크 쌤과 또 저기 누구죠? 아비. 바비 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든든합니다. 모델링 걱정. 그리고 마지막 8회차에서는 제가 이게 거의 제목을 말이 텍스처 베이직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룩뎁 수업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게 룩뎁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텍스처가 너무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맛보기로 8회차에서 제가 마야랑 V-Ray 환경 세팅해서 PBR 쉐이딩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작업했던 그 앞에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하나든 두 개든 제가 하이퍼 쉐이더 마야 V를 사용할 건데 그걸로 이제 룩뎁 작업이죠. 어떤 간단히 룩뎁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쉐이더 빌드업을 어떻게 하는지, 렌더는 어떻게 거는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모르는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찍고 넘어가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모르고 넘어가셨던 분이나 자세히 모르셨던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주차 그러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수업 신청서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저희가 여기 뿌려드리고 안 그러면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원하시는 분 신청하실- 계신가요? 일단 주세요. 우선. 일단 뿌려드릴까요? 일단 보여주세요. 그래서 시작은 2주 뒤에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오후 1시쯤. 그래서 제 목표는 2시간 반 사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신청을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수업료는 그 신청서 안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바로 또 이번에는 그 저기 중국 코스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중국이요? 텀이 좀 있죠? 텀이 한 예상. 네. 제가 왜 텀이 왜 있을까요? 예, 텀이 좀 있습니다. 중간에 한국에 한 갈 일이 주? 생겨서 3주 정도 텀이 있나요? 6주요. 6주인가요? 6주 후에 중국으로. 6주 후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니까 중국- 그때는 한 가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이 뭐가를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더 열심히 때려주면 중국. 쉐이딩. 조금만 들어도 저는 작업을 할 수 있게 아. 짜긴 짰는데 중급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그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나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제가 실습을 해서 같이 뭐 진행하는 정도? 약간 포폴의 느낌으로 가지. 그러면 중급을 중급이 말로 아니라 그럼 바로 포폴 반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지금 그러면 말이요? 예. 그렇죠. 서브스턴스 아니에요? 서브스턴스. 우리 서브스턴스 반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말이 끝나면 서브스턴스 반이죠, 맞아요. 네. 아, 맞다. 제가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기 밴쿠버에서 저기 서브스턴스 툴 사용할 수 있는 한인 중에 몇 분 안 계신데. 네? 많아요. 많다고 하십니다. PR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텍스처 그때 두 번째 수업은 이제 서브스턴스가 들어가는 수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니까. 일단 말이 기초 수업만 들어도 어느 정도 작업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쵸. 제가 풀업 실습만 그렇죠. 5개인가 6개를 하는데 그것까지 대머리를 필요가 나오네요, 없겠네요. 대머리. 약간, 대머리. 예, 약간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대머리까지는 장난 못하겠죠. 시작하는 그래도 잘 따라오시고 잘 하시면 제가 피드백도 많이 잘 드릴 테니까 막 피드백 자체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진짜 더 나아가서 더 잘해오신 분들은 제가 거의 포폴까지 봐준 경우도 있고 스테나이에서 뽑아주나요? 뽑아야지, 없네요. 스탠나에 뽑아야지. 저 좀 데리고 가세요. 저 좀. 다른 질문 있으면 받고 그러면은 마무리할까요? 맞아. 그 질문 또. 질문이 아까 근데 저희 그거 받은 거 미리 일단 여기서 그 채창에 올라온 거 네. 사람 말고 프랍이나 배경 쪽에 쓸만한 디스맵이나 레퍼런스 추천해 주실 만한 사이트 있을까요? 하셨어요? 죄송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배경 쪽이나 네. 그거는 뭐라 그러지? 구글링이나 디스맵을 프로시주얼로 만들지 막 사람처럼 여기는 반드시 이런 모양의 디스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사람이 좀 특별해요. 고퀄이 필요하고 볼과 뭐 기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도 다 비슷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떤 프랍이냐에 따라 디스가 다르고 그건 이제 나 범퍼맵을 충분히 활용해서 디스맵을 만드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이걸 디스맵을 따로 모아놓은 사이트는 따로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디스맵도 마리에서 프로젝팅 예. 하시나요? 디스맵 프로젝팅이요? 예. 네. 디스맵도 디스맵에서 그 사이트에서 받은 거 여기다 그립니다. 예.
아까 제가 디퓨즈 프로젝션 했던 것처럼 음, 바르는데 이제 옵션이 다르겠죠. 디스맵 같은 경우 비트수가 높아야 돼서 32비트 채널로 바꾸고 브러쉬도 바꾸고 채널 세팅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에 채널 세팅 어드밴스라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채널을 어떤 용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채널이 다를 뿐이지 네. 칠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풀퍼펄님이 오늘 질문을 아주 활발하게 해주시는데요. 머드박스는 이제 텍스처 할 때 별로 안 쓰는 추세인가요? 그러니까 추세를 제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본 사람은 여기선 없어요. 네, 머드박스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네. 근데 한 번씩 누가 켜서 그거 하는 걸 뭐지? 봤어요. 디스 뭐지? 텍스처용 디스를 스컬핑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를 칠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주름 같은 걸 더 파고 싶은데 모델링으로 안 가고 이거 텍스처 맵을 못 구해서 그냥 브러쉬로 칠해서 디스맵을 뽑아오면 되거든요. 텍스트 아티스트로서. 네, 그런 분들은 왜냐면 지브러쉬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머드박스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머드박스로 간단하게 그리시는 분은 봤는데 텍스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스포츠에서 초반에 하시는 분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릴을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하고 다시 한번 제 영화 릴인데? 학생과 근데 학생은 제가 텍스처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안해서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텍스처로는 텍스처 룩뎁 라이팅 릴인데 근데 이건 존 릴이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라이팅에서 영화릴이잖아요, 영화릴. 영화 릴 그러니까 그거요. 이름쌤이 저기 일단 학생 릴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영화 여기에 취직할 때 릴 잠깐 보여드리면 되죠. 좋죠. 깜짝 놀랐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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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슨